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곽현아가 찍은 사람 곽직사의 곽현아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요즘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국정원 게이트에 이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이분과 함께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어떤 분이냐고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국정원 게이트의 잔다르크, 국정원 게이트의 여전사, 국정원 게이트의 안젤리나 쫄리. 바로 진선미 의원님이시거든요. 지금 어디 오셔야 되는데 어디 계셔? 진짜 너무 호리호리 하셔가지고 안 보시. 의원님.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고 있으시죠. 어머,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 서로 외모 한번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덤다리. 오늘도 진선미 의원님 네. 국정원 게이트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한번. 근데 설명이 조금 오글거렸어요. 듣는 저도. 국정원 게이트의 네. 여전사 안젤리나 쫄리. 쫄리. 귀여운 보조개. 자, 그러면 함께 들어가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가시죠. 근데요, 어제였죠? 27일 국정원의 정치계 댓글 관련 이 검찰 수사 기록이 1000조 분량이 아니라 2200조? 이야, 이거를 폭로를 하셨어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요즘 제가 자꾸 폭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억하시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공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때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붙어있는 범죄 일람표예요. 그게 아마 2200쪽도 정확하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어느 기사에는 뭐 2120쪽이라고 하는데 세다가 이거 밤새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2200여쪽이라고 여쪽. 예. 하나 뭐 2000쪽. 예, 1000쪽도 충격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판회에 의해서 묶었더니 그게 16문구인데 그걸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면서 세보니까 2000쪽이 넘는 거죠. 이야, 그럼 원전 국정원장 내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공소를 했을 당시에는 그 두 사람이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냐 여부가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쪽에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정치 개입은 당연히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한 건데 그 정치 개입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그 이른바 대북 심리 전단이라는 그 사람들이 했던 댓글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댓글도 그게 다가 아니고 기억하시죠? 11일날 12월 11일 정격 발각됐을 때 싹 진단했고 48시간 내내 문 닫고 거기서 다 인멸한 거 아니에요. 그 공소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 국정원 직원이 삭제했잖아요. 삭제해서 복원한 건데 복원한 글 그리고 차마 미처 삭제 못한 글. 그러니까 경찰이 4개월 내내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검찰이 이렇게 순식간에 보여주는데 왜 경찰들은 왜 그랬던 거야 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댓글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했던 게 너무너무 다 사실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농담은 이제 과로 중인 의원실끼리 앉아서 서로를 위로하며 그러나 복받치는 분노 이런 거를 위로하며 네. 그래 아무래도 미아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미안해요. 너무 쪽집게다. 도자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 원세훈 전 원장이 2009년 2월부터 장기 집권 선거에서 역사상 최초로 4년 내내. 근데 이 댓글이 2009년 2월부터 있어요. 초창기부터 그냥. 초창기부터. 그때 시작은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한번 저는 예상을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처음부터 서울시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이명박 대통령과 아주 밀착된 그런 분이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행안부 장관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보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분야입니다. 오로지 일반 행정만 한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국정원장이 되셨지? 처음부터 그걸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촛불 집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쇠고기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주로 그렇게 핫하게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고 건전하게 토론됐던 곳이 어디죠? 다음에 아고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여론들을 몰아가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없애려고 일방적으로 철저히 그 이명박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애초에 노리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정원장에 앉힌 거죠. 그런데 그 댓글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그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우리 여권의 주요한 인사들 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그런 분들은 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고 폄하를 하고 왜곡하고,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칭송받는 두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다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과 그분의 영부인. 지금 감사원에서 부실사업으로 이미 다 한식세계화. 근데 거기에 내 혈세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이때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뭐 배려의 문화, 음식 문화, 뭐 파전과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찬사를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북 심리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그 당시 추진하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다 종북이 되는 거죠. 그게 대북 심리전인가요? 글쎄요. 도대체 어떤 그 명목으로 그런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진짜 복받치는 게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종북이라는 말, 친북이라는 말, 좌파라는 말 이런 말들이 정말 가지는 의미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충격적인 거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따르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들을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쉽게. 그렇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일종의 트라우마죠. 그 트라우마를 적절하게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비판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심지어 거기 나온다니까요. 대선 후보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 그 친북 대선 후보를 뽑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진선미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인 씨.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에 댓글 몇 개 달았다고 왜 이러냐 사람들이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님 댓글 3개 달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댓글 몇 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분량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밝혀졌고, 그리고 그 내용도 이미 너무나도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그럼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 이게 뭐 영향을 미쳤겠어 그러는데 알고 보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곁에서 그렇죠. 철저하게 지배해왔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한 주체로서 내가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현안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투표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비밀 정보기관이 철저하게 여론들을 만들어가고 부추기고
그랬던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거죠.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건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름 돋아. 그럼요. 소름 돋잖아요. 그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자긴 다음 아고라,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토론을 통해서 비판, 제대로 된 비판을 거쳐야 이 사회가 정책이 제대로 민주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민주사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토론방에서 알고 보니 나는 어디서 밖에서 만나는 정말 같은 삶을 사는 일반 시민인 줄 알고 열렬하게 토론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공무원이 위에서 월급을 받으며 업무 시간에 지령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 월급은 누가 준다? 국민이.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참 심각합니다. 이 심각성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자, 근데 이상원 기자님이 꼭 질문해달라고 해서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상원 기자님께서요,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그 범죄 일람표 분석한 결과 2009년도죠. 국정원이 안티 MBC 카페도 개설해서 정치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저는 안티 MBC 카페에서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뭐야, 무한도전 보지 말자는 거야, 무슨 카페야 이랬는데, 이게 정치 개입이랑 관련이 있다? 카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MBC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심각하지. 그 MBC가 이런 사태까지 오기 전에 MBC는 나름 언론으로서 중심을 잡고 어떤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어느 지점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정말 전면적으로 여당과 어떤 행정부에서 그런 그 부분들을 MBC가 마치 좌파 언론인 것처럼 그렇죠. 정말 공격 많이 했던 기억 나시죠? 맞아요. 노조 탄압하고 막 그 지점입니다. 노조 탄압하던 그 지점에 철저하게 MBC의 노조들의 어떤 언론과 그것을 친북, 종북 이렇게 막 내몰았어요. 제가 이런 걸 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거기 담겨있는 그들이 쓴 국정원의 최고의 정예 요원이라는 그분들이 쓴 댓글이 겁니다. 읽어주세요. 네. 거짓 선동이 습성화된 MBC 뉴스 데스크가 방송과 언론의 의무에 반하는 편파 보도를 한다. 외국 전문 방송 MBC 폐쇄, 무늬만 공영방송 MBC는 방송 정치와 멈춰라. 근데요, 이 댓글이요, 지금 댓글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긴급동의에도 지금 댓글이면 공감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되게 공정보도를 하려고 애쓰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댓글만 달았겠냐고. 지금 보셨죠? 당장 MBC에서 시사 2580 그것도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미리 사전에 예고도 없이 중단하고요. YTN에서 2만 개 댓글 이런 것에 대한 특종 중단됐고요. 그 배경에 다 국정원들이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속속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2013년에 참 이 과거로 요즘 퇴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사람들 사이에 오가고 있는데, 근데요, 정말 이 국정원이 개입을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지금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 왔지만, 또 우려하는 점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세분기 하는 때도 국정조사 실시하면 흐지부지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좀 앞으로의 그 계획이나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들께요. 네. 사실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조사가 합의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요.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강제수사권도 없고요. 증인들이 안 나오면 겨우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 그래서 아시잖아요. 증인들 안 나옵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 합의까지 온 것도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해서 온 게 아니라 예.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네. 이후에도 국정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여야, 남녀노소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이거는 우리나라의 존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좌시하지 마시고 계속 주시해 주시고 그걸 압력을 행사해 주셔야 되고요. 아 정말 이 영혼 그대로 촛불 집회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실 거잖아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 그냥 넘어가면 우리 또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아시지만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네네네. 투표권이 뭡니까? 시민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불과 뭐 100년 전에는 목숨을 바쳐가며 획득해낸 네네. 그 권리잖아요. 기본권이죠. 그 기본권이 이렇게 훼손되는 바에는 정말 기본적인 사회의 존속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적행위죠. 이적행위죠. 이게 이적행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 지금 일정이 바쁘시니까 네. 자 국민들 동참 우리가 화이팅은 했지만 좀 더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좀 개인기 한번 좀 해주시죠. 개인기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소문이 퍼졌어. 지금 진선미 노래 이런 거 있으니까 진선미 그 미스코리아 진선미 노래 이런 거 있어. 해줘요. 노래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분명 얼굴 빨개져요. 자, 그럼 짧게. 네, 짧게. 자, 국민들 동참합시다. 자, 진선미 의원님의 노래. 하나, 둘, 셋, 넷. 어떡하지? 자주 부르시는 그 노래로 한번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힘이 난다. 힘이 날 땐 하늘을 보고 우리 진선미 의원님도 보고. 네. 힘이 들 때는 우리 모두. 네. 저도 안심이 되고 뭔가 좀 약간 든든한 마음.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저희 마무리 질 때는. 네, 관심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거 당연히 문제가 관심을 가져야죠. 자, 오늘 그 곽직사 세 번째 시간 진선미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또 항상 마무리는 좀 진지하게 얘기를 터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상큼하게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그냥 그 고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 이렇게. 네. 자, 고발뉴스 여기 보고. 네. 고발뉴스 시청자 여러분